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일본 요수의 경제신문인데요. 니혼게이자라고 있습니다. 이걸 한자 그대로 읽자면 일본 경제신문이고 이걸 또 니케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8일부터 10일까지 연속 3일간 삼성 반도체의 위기를 다루는 기사를 실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첫날은 삼성전자의 중국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기술 탈취 문제를 심층 보도했고요. 둘째 날은 국내 정치에 휘둘리는 한국 재벌의 숙명. 마지막 날은 이건희 회장 별세와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 이후에 리더십의 공백 상태에 있는 삼성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거함 삼성, 기술방위 최전선에서 공격하는 중국과 수비하는 한국, 삼성의 암투, 이런 제목의 심층 분석 기사를 실었는데요. 첫날 아시아를 대표하는 거대 기업 삼성, 그러나 지금 중국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는 특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월 재구속되면서 리더십 부재가 생겼고 이로 말미암아 삼성의 향방이 안개 속에 빠지게 됐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기술 탈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신문은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TV, 메모리 반도체 같은 세계 최고 제품군을 갖추고 있고 시가총액은 도요타의 2배인 52조엔, 한화로는 553조 원이죠.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아시아를 대표하는 거대 기업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소니와 히다치, 파나소닉 같은 일본의 전자업체 8개 회사 합쳐도 32조엔인데요. 한 340조 되죠. 이걸 합쳐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으로의 인재 유출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국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적발한 이 기술 유출 건은 총 123건인데요. 이 중에서 중국으로 유출이 83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중국이 탈취를 시도한 핵심 기술 대부분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조선 같은 한국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의 기술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삼성 측에서도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 이렇게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니혼게이자에는 중국이 한국의 삼성 및 LG 같은 주요 기업 출신의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스카우트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중국 최대 패널 업체인 BOE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가지고요. BOE 공장과 연구소에는 120여 명의 한국인이 재직 중인데 이 중 삼성 출신도 5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으로 이직한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한국의 관계 당국과 또 기업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휴가 때에도 홍콩이나 상하이 등을 경유해 가지고 입고 가는 것 같은 이런 핵심 엔지니어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간에 쫓고 쫓기는 기술 추격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니혼게이자 신문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의 기술 유출이 이루어지겠다는 반증으로 중국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 업체라는 게 뭐냐면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를 말하는 건데요. 이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미국 특허청의 특허 출원한 목록을 분석해 보니까 SMIC 소속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62명의 한국인 이름이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니혼게이자는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한 이후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두뇌가 모이는 화성 캠퍼스에서 근무하는 기술자에게 헤드헌팅 회사로부터의 연락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니혼게이자는 이어서 이 같은 일이 과거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이라 그러면서 삼성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 메모리, 디스플레이 같은 것은 과거 일본 전자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휩쓸었던 분야인데 과거 이건희 회장이 일본을 배우라는 호령 아래서 삼성 역시 거액을 써가면서 일본 엔지니어를 흡수하는 등 이런 전례가 있었다는 것을 부각시켰습니다. 그 당시 삼성은 일본의 반도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일본 기술자들을 2박 3일에 보수 100만 엔 정도씩을 지급하면서 한국으로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삼성 연구소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일본 반도체 기술자는 삼성 일본 연구소 담당자가 갑자기 집으로 전화해가지고 이제 한국 가자 그랬다는 거죠. 삼성 생산 공정의 수율 향상을 위해서 조언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 한국으로 출국해가지고 일요일 밤에 귀국하는 그 일정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기술 지도를 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일본에서는 한국 주말 아르바이트를 막기 위해서 기술자 요건을 맡아두는 일본 기업도 생길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일본에게 기술을 빼왔던 한국의 삼성전자가 지금은 중국에게 그대로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건희 회장이 앞으로 10년이면 삼성을 대표하는 제품 대부분은 사라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건 이미 중국의 위협을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삼성도 성자 필쉐, 그러니까 성한사는 반드시 또 망할 때가 온다 이런 거죠. 이 성자 필쉐의 이치를 피할 수 없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매출을 도맡는 제품들은 모두 중국 기업이 존재감을 키우는 영역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 반도체는 과연 세계 제1위의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을까요? 삼성 반도체는 과연 대만의 TSMC 추격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니온게이자이는 삼성의 미래를 그렇게 밖에 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실 상당히 마음을 참 불편하게 만듭니다. 니온게이자이는 한일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소재 수출 중단 조치를 취하니까 한국 정부 압력에 의해서 삼성전자도 소재 국산화 노력을 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대만의 TSMC하고 크게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하고 상생의 협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한국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상황이 되면서 TSMC에게 오히려 불리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니온게이자이는 반도체 위탁 생산에서 삼성전자하고 라이벌 관계인 TSMC는 떡은 떡가게에서 이런 원칙으로 공급 업체들하고 상생 또 오픈 이노베이션을 내세워가지고 삼성을 능가하는 급성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니온게이자는 일본 공급업체 간부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만약 삼성과 TSMC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삼성보다 TSMC를 택할 것이라 그랬고요. 또 다른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 대표는 TSMC는 가격 협상 등에서 어려운 면도 있지만 우리와 비전을 공유하고 성장시켜준다 그러면서 삼성 반도체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첨단 경쟁에서 우위에 선 TSMC에 비해 가지고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약점이 있다는 사실도 언급을 했습니다.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은 2017년 삼성과의 경쟁은 전쟁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발바쁘게 공급업체들을 아군으로 끌어들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이렇게 신문은 분석을 했습니다. 니온게이자는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 삼성전자가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반도체의 소재와 장비 분야에 있어서 국산화와 내재화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글로벌 분업 체제에서 다른 공급 업체로부터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국내 모든 것을 국내에서 다 이렇게 채우자. 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짓인가, 글로벌 경쟁에서 얼마나 참 부질없는 짓인가를 지금 니온게이자이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니온게이자이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그렇게 말을 했었죠. 한국 정치는 사류, 행정은 삼류, 기업은 이류라고 그러겠다가 정권의 비율을 건드려가지고 크게 곤혹을 치른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한국 정부의 국산화 촉진 압력도 거스를 수 없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전 세계를 무대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국내 여론과 정치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반일 퍼포먼스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시장의 협업 체계를 강제적으로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삼성전자에게 암울한 그림자가 드려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보도 그대로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회사, 그러니까 파운드리인 대만 TSMC가 반도체 시장에서 독주 체제를 갖추면서 기업 한 곳의 동향에 세계 시장이 동요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니혼게이지 신문이 1월 28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동차용 반도체의 증산을 요청하는데 TSMC는 오히려 퇴짜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라든지 퀄컴, 소니 같은 글로벌 전자기업이 하루가 멀다 하고 TSMC의 본사가 있는 대만을 방문해가지고 이 TSMC 제품의 판매를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TSMC의 주가는 2배로 뛰면서 시가총액이 세계 10위에 진입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얼마냐? 6,314억 달러입니다. 한 698조 원 정도 되는데요. 삼성전자는 553조 정도 됩니다. 거의 140조 정도가 더 많죠. 니혼게이자는 이 TSMC가 기술력에서도 독주 체제를 갖춰가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2018년 세계 최초로 7나노미터, 이 1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세한지 아시겠죠? 7나노미터 공정의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초에는 5나노미터 공정도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자, 2019년에 7나노미터, 작년 하반기 5나노미터 공정에 양산에 들어간 삼성전자보다 한 발씩 앞서가는 모양새를 보이는 겁니다. 3나노미터 공정도 올해 시험 생산을 개시해가지고 내년에 양산을 목표로 하는 이 삼성전자를 훨씬 더 앞서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를 제재하면서 이 TSMC는 존재감이 더욱더 커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만의 TSMC는 훨훨 날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런저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으면서 결국은 묶여 있다. 그래서 날지를 못하고 있다. 이게 니혼게이자의 분석입니다. 여러분, 삼성이 갖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과는 거리를 두는 원미 친중, 그러니까 미국은 거리를 두고 중국은 친하게 지내는 이 원미 친중 정책을 펼치니까 미국이 추진하는 강력한 반중 경제 공동체에 합류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모습이 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대만 TSMC가 반중 미국 일본 연합의 구심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과도 관계가 극히 좋지 않고 미국과도 약간의 거리를 두는 바람에 대만의 TSMC만 살판나게 된 겁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TSMC를 지원하면서 5G 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또 클라우드 같은 이 미래 산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공급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 반도체 굵기에 싹을 자르겠다.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죠. 이것 때문에 TSMC는 미국과 일본 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급성장하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독주 체제를 굳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대만에서만 반도체를 TSMC가 생산해 왔는데요. 이제는 인텔, 애플, 퀄컴 같은 핵심 고객사가 몰려있는 미국에다 공장을 설치하고요. 또 반도체 소재와 장비 선진국인 일본에 각각 거점을 마련하면서 독주 체제를 굳히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TSMC는 올해 시설 투자에 사상 최대인 30조 원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문재인 정부의 반일 정책 때문에 대일본 투자도 막혀 있습니다. 미국에는 19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증설 계획이 있는데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는 미국의 반중국 체제에 합세해가지고 과감하게 중국과의 거래를 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과의 수출이 작년에 무려 72%나 급감을 했지만 이걸 버텨냈습니다. 그 피해를 이제 미국과 일본이 합세해가지고 메꿔주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이 삼성보다는 TSMC가 더 믿을 만한 우군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문제는 미국과 일본 연합이 더욱 공고해지면 질수록 삼성전자가 TSMC와의 경쟁 구도에서 급격히 밀리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 업체의 인력과 기술을 빼앗기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17%입니다. 근데 TSMC는 54%입니다. 3분의 1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반도체 업계에 피말리는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수감은 글로벌 삼성에게는 치명타를 입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대규모 투자라든지 M&A 같은 주요한 결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인재 영입도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당장 경영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전문 경영인은 5년, 10년 뒤에 와 성과가 나오는 연구개발, 그러니까 R&D 같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적극적이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는 삼성 반도체 미래에 먹구름을 불러오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니온게이자에는 심층 분석 기사에서 삼성이 전 세계를 무대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도 국내 여론과 정치에 좌우되는 상황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현 정권 아래에서 재벌 개혁의 파도는 거세져 가지고 총수가 수감되는 사태로 발전했다라고 썼습니다. 니온게이자의 계열의 파이낸셜 타임스도 8일 개혁에 직면한 삼성의 가장 큰 도전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핵심이 뭐냐? 이런 겁니다. 한국 정부가 삼성 경영진의 태도를 바꾸도록 했고 오너 일가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 삼성이 각축전을 벌이는 글로벌 핵심 시장에서 삼성이 대내적으로 도전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건희 회장 별세 후에 100억 달러의 상속세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배당으로 인한 현금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비주력 부문의 자산 매각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분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가 글로벌 기업을 옥죄는 사이에 삼성전자는 세계 경쟁에서 점점 처질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입니다. 사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심장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도체로 한국 경제가 버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서도 알맹이는 결국 반도체입니다. 그 반도체 산업을 한국에서는 이병철에서부터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3대가 피땀 흘려가지고 지금의 삼성을 만든 겁니다. 결국 21세기 후반부는 반도체를 누가 쥐고 흔드냐에 따라서 패권 경쟁의 향방도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추구하는 5년 단임 정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쥐고 흔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 와중에 한국의 반도체를 중국이 탐내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반도체 기술만 손에 쥘 수 있다면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한판 붙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가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가지고 반도체 산업의 부흥을 지원하고 박수치고 격려해주고 그래도 부족할 판에 뒷다리 걸고 바짓가랑이 잡고 있으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한마디만 더 하죠. 한국 정치는 사류, 행정은 삼류, 기업은 이류.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말이 소름 끼칠 정도로 맞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쯤이나 이건희 회장의 말이 현실이 아닌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이 니온게이자의 삼성전자 특집 기사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